기본적으로 평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는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측정하고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GPT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 역량과 지표 세부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어떠냐라는 거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반기 채용 대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하반기 채용이 시작됐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이 좀 꽤 많을 텐데요. 이전에 이제 지원자들이 느끼기에 가장 준비하기 불편한 채용 절차가 자소서 작성이랑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핵심적인 것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이제 진짜 평가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뭘 했었잖아. 맞아요. 자기소개서랑 면접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힘들어요? 전 면접. 자기소개서는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면접은 즉흥해서 바로 이제 자기의 역량이 드러나잖아요. 장단이 있겠다. 그쵸. 자소서는 한 번에 보여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좀 준비하기에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면접은 어떤 추가 질문이 올지 모르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실제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이게 평가하는 영역에서는 큰 차이점은 없어요. 이게 이제 우선 평가에서 불변적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첫 번째가 이제 전문성이고, 그 다음에 경험적 요건, 그 다음에 개인적 역량, 그 다음에 지원 동기나 직무 관련 동기, 이 네 개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개인적 역량을 관찰하기 위해서 많이 측정을 하는 거지.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력서에 전공, 직업 관련된 자격증, 직업훈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공모전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다 약간 전문성에 측정해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근데 개인적 역량은 측정하기가 엄청 어려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한 번 중요한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나누어지고 나면 1차 면접에서는 전문성을 약간 평가하고 2차 면접 때는 개인적 역량을 많이 평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자소서와 면접은 구분을 하자고 한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소서에서는 추가 질문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기업의 규모가 좀 큰 곳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항목과 면접의 질문은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소개서 항목이 뭐뭐 했던 경험에 대해서 뭐 써라 이렇게 이야기 된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특정 목적을 가진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들은 거의 공식적인 채널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무형식인 경우 채용 사이트에서 이제 입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평가는 비공식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무형식 자소서 같은 경우에 내가 그때 예전에 촬영한 영상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평가를 이제 공식, 비공식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공식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죠. 보통 우리가 서류를 접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그 이력서상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그 사람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이제 그런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다음 전형으로 올릴 사람들 100분이 전환시켜가지고 몇 사람까지 올릴 수 있냐를 이제 측정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자기소개서 항목을 평가하겠다라는 말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이력서상에 있는 전체 100분이 전환을 했을 때 학점 같은 경우, 전공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점수화시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학 같은 것도 점수화시킬 수 있는 거고 자격증도 산업기사이냐 기사이냐 아니면 1급이냐 2급이냐 이런 거 점수화시킬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정량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점수화는 100% 중에 80%까지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넣는단 말이지. 그럼 공식적으로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는 20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식점이라는 거지. 근데 정량평가를 많이 안 하는 중견, 중소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전형으로 옮길 사람을 결정하는데 어렵지가 않아. 10,000명 중에 300명 필기시험 가려고 하면은 9,700명을 떨어뜨려야 되는 단계에서는 정량평가가 들어갈 거고 20명 면접 볼 건데 50명 지원했어. 그렇게까지 서류 전형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지. 그 모든 이력서를 위에 해당 부서 팀장이나 이제 경력자들이 종합적인 판단으로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력서상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서 끌어와가지고 점수를 종합적으로 매긴다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는 조금 못 썼지만 이력서상에 조금 더 우수한 게 남들보다 많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다음 전형
전형을 넘긴다든지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결정은 스스로가 하기 때문에 팀장이나 아니면 그 경력자들이 그걸 비공식이라고 이야기하지. 대기업의 경우 자소서를 잘 써도 역전이 어렵다는 거는 뭐 자기소개서 평가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보통 자기소개서 잘 써서 대기업 합격했다 이런 친구들이 있긴 한데 이게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잘 써. 보통 자기소개서가 5개 항목을 냈다? 그러면은 그걸 4점 만점으로 치면 총 20점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1, 2점 차이로 보통 당락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다 대부분 잘 써. 못 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점씩 해가지고 5개 하면 10점이 되는 거고 3점씩 5개 하면 15점이 되는 거고 4점씩 5개 하면 20점이 된단 말이지. 근데 보통 20점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19, 18, 17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쓰면 15점, 정말 잘 썼으면 16, 17, 18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의 한 1, 2점 차밖에 안 나는데 평가 기준에 산업기사 5점, 기사 10점 뭐 이런 식으로 5점 단위로 점프가 왔다 갔다 해. 자격증 하나가. 그러면은 이 자기소개서 열심히 잘 쓰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력서에 있는 스펙들을 채우지 않고는 그걸 극복하기 어렵다. 역전하기 어렵다라는 거지. 지원자가 작으면 그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긴 하는데 이게 정량적으로 서류평가의 배점이 적용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어렵다. 자소서로 통과가 됐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면 다른 점수들도 높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자기소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요. 면접에서는 지원자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면접에서 지원자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평가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전문성이라든지 자기의 직무 관련 역량들은 어필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보통 1차 면접에서는 전문성이나 자기의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질문을 할 거고 2차 면접에서는 주로 이제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쪽을 평가를 하게 될 건데 어필하기 어려운 영역,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어렵다고 하는 게 아마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일 거란 말이지. 그걸 내가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나눠져 있는 건 이해됐지. 근데 1차 면접은 우리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필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마 지원자들은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역량과 지원 동기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 이제 볼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러면 2차 면접이 어려운데 이게 개인적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회사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물론 중소기업부터는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도 잘 없긴 해. 그러면 대표이사의 인사말, 보통 홈페이지에 있잖아. 그럼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열정, 책임과 같은 짧은 역량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옆에 뭐라고 돼 있냐면 키워드나 세부 설명이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인재상에 열정이라고 해놓고 거기 옆에 이제 세부 설명에 새로운 발상과 창조적 열정이라고 붙여 놓았으면 그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정인데 또 쪼개진 거야.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면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업의 역량명과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똑같은 열정이라도 A 기업의 열정과 B 기업의 열정이 달라. 그러면 써니가 한번 답을 해봐. 창조적 열정은 또 뭘까? 그냥 열정도 아니고 창조적 열정. 진짜 어렵네요. 그치. 대답하기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AI나 GPT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걸까요? GPT를 나도 이제 가끔 쓰지만 현재 AI, GPT는 원래 가능한 좋은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된 그런 이제 특성이 있잖아. 아마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의도치 않게 최초의 평가 역량을 만든 사람의 의도까지 근접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물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인재상 중에 열정이라는 것이 A라는 사람에게는 주도성이 또 열정이 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감도 될 수 있고 또 C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 이런 게 열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역량이라는 게 기업에서 만들면 그 답인 거라서 우리 기업에서는 열정은 이거야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딴 데서는 열정 그렇게 안 하던데요. 너 그 기업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질 수가 없어. 그쵸. 기업의 열정은 그건 기업에서 그냥 만든 게 그냥 그 역량이 되는 거거든. 그런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정에 있는 세부 키워드가 새로운 발상과 창조적 열정이라고 했잖아. 아까 이제 증권사 채용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한양증권이라고 있더라고. 여기 한양증권의 인재사항의 열정에는
새로운 발상과 창조적 열정이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GPT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어봐야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하려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평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할 때는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측정하고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GPT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 역량과 지표 세부 설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어떠냐라는 거야. 증권사라고 했잖아, 아까. 증권사에서 새로운 발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증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새로운 발상을 했을 경우에는 고객과 이익 창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발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새로운 발상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이라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해서 사례 1, 2, 3 알려줄 거야. 그러면 나 이런 거 유사한 상황이나 유사한 행동이 있었는데 내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새로운 발상을 했던 경험을 면접을 준비하든 자기소개서를 하든 만들어 나가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GPT를 활용하는 건 자소서 써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물어보라는 거야. 의미에 대한 해석을. 그러면 그게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야. 그래서 금방 물어본 결과로는 이렇게 나왔어.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돼요. 문제는 이제 지원자가 그런 경험이 없거나 그게 큰 성과나 어필이 약한 경험이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소개서 평가할 때도 그렇고 면접 질의의 답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누구는 엄청 차별화된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 경험들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걸 쉽게 간파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사소한 문제 해결과 사소한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 역량을 평가할 때는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에서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 차별화된 경험이라는 건 남들이 하기 어려웠던 거,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 그 속에서의 내 경험을 보통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럴 경우에는 연출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정말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 역량을 뛰어나게 보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유사한 역량이고 어렵지 않은 역량, 남들과 유사한 그런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느낀 감정, 그걸 가만 놔두지 못하는 내 느낌, 이런 것들을 약간 나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조금씩 가미해가지고 그건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연출을 넣는 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상황에서 자기 생각이 좀 돋보이게 되니까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런 어려운 경험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잖아. 원래 역량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걸 평가하는 거거든. 그럼 그 생각을 엿보는 것들도 굉장히 평가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연출을 통해서 평가자, 관찰자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꼭 GPT는 아니더라도 서류 합격 통보를 받고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GPT가 결제가 되어 있으면은 설명은 잘 해줄 거야. 내가 아까 물어봤던 대로 이제 물어보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교 취업 컨설턴트 있잖아. 취업센터. 거기 가가지고 바로 취업 컨설턴트한테 물어봐야지. 이건 뭘 평가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경험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컨설턴트 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은 대충 이제 역량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있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실제로 GPT가 아주 그럴싸하게 답변을 주는 것 같네요. 이 경험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찾아보고 연출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하반기 채용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붙고 떨어지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취업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개발해 하셔가지고 잘 버티시고 가고자 하는 길 중단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